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릉 수력발전소의 발전용으로 건설된 도암댐. 이 도암댐이 수질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20년 이상 홍수 조절용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강릉 장현저 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개선 실증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도암댐의 발전 방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를 모시고 도암댐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 그 해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철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강릉 수력발전소의 발전용으로 건설된 댐이다 이렇게 도암댐을 설명했는데요. 발전을 위해서 호수를 만들고 댐을 건설했지만 재기능을 못한 지 벌써 20년도 넘었죠. 네, 그 도암댐은 좀 특이한 발전소인데요.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한강의 물을 영동 쪽으로 배출하면서 낙차를 얻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강으로 흐르던 그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거기서 흙탕물이 많이 나오니까 강릉의 주민들이 발전을 중지하라고 요청을 하고 소송이 걸리고 이러다가 이제 발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댐의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 그 지역이 고랭지 채소를 활발하게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밭에서 비만 오면 이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왔고 또 그러다가 그 올림픽 경기 준비를 하면서 토목공사도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네. 오랫동안 그 흙탕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댐에 흙탕물이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강릉 남대천으로 흘러가니까 그 남대천의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발전을 중지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네. 그 교수님께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흙탕물 발생이나 퇴적물 문제가 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나요? 퇴적물은 뭐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일단 많이 쌓이면은 이제 댐의 용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네. 그것이 조금 그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 흙탕물이 들어온 것은 하천의 생태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홍수 조절용으로만 남겨져 있는데 이 홍수 조절용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댐은 뭐 보통은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 갈수기에 물을 빼고 홍수기 때 물을 담고 하면은 홍수 조절 기능을 좀 가지게 되는데 지금 도암댐은 아직은 거의 수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두어야 이제 홍수 때 그 홍수 조절 기능을 좀 가지게 되는데 아직은 홍수 조절용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 어떤 좀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어떤 그 활용을 하는 것은 없고 유역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여 있는 동안에 이 흙탕물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하류로 내려가는 흙탕물이 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또 반면에 흙탕물을 가두었다가 내려보내다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오는 기간이 댐이 없을 때보다 좀 길어집니다. 그 탁수 장기화라고 하는데 비 올 때만 탁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올 때도 탁수가 내려가는 그 탁수 장기화의 단점도 같이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댐이 발전을 안 하고 하니까 기능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댐을 건설하기 전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을지 그 부분에서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역은 수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댐 만들기 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댐들이 그 당시에 그 수질에 관계없이 대부분 지어진 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수질 때문에 댐을 안 만든 곳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대청댐, 안동댐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들 녹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 댐 만든 과정을 보면은 수질 환경, 물 환경 문제는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댐 건설을 강행한 것이죠. 네. 어쨌든 그동안 발전 기능을 좀 하지 못하는 동안에 정부와 한수원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한수원에서 이제 수질을 정화를 해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면은 발전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강릉 지역 주민들도 수질이 어느 정도 2급수 정도 수질을 충족을 하면은 발전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고 논의는 뭐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발전을 위한 논의는 계속 해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이렇게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좀 없었나요? 예, 수질 개선 노력은 이제 한수원에서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제 물에다가 수처리제를 넣는 방법이에요. 수처리제를 넣으면은 그 부유물이 빨리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맑아지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 수처리제를 넣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한수원이나 환경부 또는 뭐 농어촌공사 이런 곳에서는 다른 저수지에서 그 수처리제를 넣어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한수원이 강릉 장현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개선 실증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이를 도암댐에 적용하려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시도한 것은 뭐 한수원이 처음이 아니고 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이 농업용 저수지 여러 곳에서 이 수처리제를 넣어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고 또 그것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다른 외국에서는 뭐 수십 년간 50년 이상 써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뭐 그 방법은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해당 방법이 루미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가요? 루미나이트는 그 수처리제 중에 이제 한 종류 어느 한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고 수처리제로서 지금 많이 쓰이는 것이 알루미늄염, 철, 또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염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수돗물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들어오면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그 알루미늄염 수처리제를 넣어서 빨리 침강시킵니다. 침강을 촉진하는 침강 촉진제죠. 그래서 그건 뭐 거의 한 100년 정도 사용돼 왔고 알루미늄은 우리가 뭐 겔포 뭐 이런 그 겔 타입의 위장약으로도 먹을 만큼 안전한 그런 물질이고 그런 데서 그 지금 개발되어 있는 시판되고 있는 수처리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루미나이트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류죠. 제올라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거기도 이제 알루미늄, 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수질을 정화하는 것이죠. 뭐 생태계에도 안정하고 독성이 없고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 여전합니다. 이런 방법이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수처리제를 넣어서 침강시키는 거는 흙탕물이 들어왔을 때만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장기적으로는 유역에서 이 채소밭에서 흙탕물이 나오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장기적인 대책인데 사실 그것은 앞으로도 몇십 년이 더 걸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처리제를 쓰는 방법이죠. 수처리제 주 성분이 이제 알루미늄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명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뭐 사람이 위장력으로 먹을 정도로 안정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약품을 넣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해 물질이 들어가서 생태계에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도 수십 년간 써오고 있는 방법이고 정수장에서 수돗물 만들 때 쓰는 물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많이 사용되고 네. 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도화모 탁수 개선 방법으로 수처리제 일종인 알루미늄 응집 침강 촉진제를 투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예, 그 아까 나왔던 그 루미나이트나 비슷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알루미늄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수처리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제일 흔하게 쓰이는 물질이고 값도 싸고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국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뭐 황토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섞어 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다들 주 성분은 알루미늄, 철, 뭐 칼슘 이런 것들을 주 성분으로 해서 전혀 독성이 없는 것들로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네,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유역의 그 채소밭에서 이 토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 경사진 밭은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올바른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사진 밭은 폭우가 내릴 때 토양이 침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밭하고 달리 흙탕물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경사가 큰 그런 그 밭은 장기적으로 그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고 그 외에 뭐 나대지라든가 이런 곳들을 풀을 심는다든가 뭘 덮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토양 침식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토양 침식을 줄이는 방법이 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쨌든 이번 실증 사업을 토대로 한수원에서는 이 도암댐 발전 방류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과 논란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나요? 우선 좀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요, 이게 굉장히 수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친환경 에너지원이고, 그런데 뭐 수력 발전 양이 워낙에 작으니까 굉장히 귀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좀 중재를 위한 노력,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처리제를 사용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그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발전소에서 나가는 물이 유량이 발전할 때만 높고 발전 안 할 땐 작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지를 이제 남대천 쪽에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도암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토사를 준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토사를 준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암호에 이제 토사가 상류에 좀 쌓이니까 그것 때문에 호수가 뭐 오염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도암호의 토사를 호수 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오염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역에 있는 밭에서 침식된 깨끗한 토양들이 쌓여 있는 것이어서 네. 물론 양은 많이 쌓였습니다. 토양 침식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그 오염이 심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준설을 할 필요는 없다. 또 실제로 많은 대부분의 호수에서 이 퇴적물을 준설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수질 개선 효과는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도암호도 마찬가지로 지금 퇴적물 조사해 보면은 오염이 돼 있질 않고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준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환경적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댐 발전이 재개될 경우 어떤 이익이 있을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댐을 만들어서 지금 발전을 하는 수익, 이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CO2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 생긴다, 뭐 화력 발전은 CO2 발생한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수력 발전은 가장 그 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죠. 그래서 이 발전을 재개하면은 그런 청정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를 얻으면서 CO2 발생 대체 효과를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CO2 대체 효과 인증, 그것도 큰 경제적 이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영동 지역에 그 수자원이 좀 상당히 부족한데,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수자원이 부족해지면은 그 지역의 발전에서 아주 큰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기회에 수자원을 확보해 둔다면은 굉장히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남대천의 생태계와 경관도 크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천은 지금 상류에 오봉댐을 만들어서 상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물이 거의 흘러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하천이 유량이 줄어서 뭐 수질도 나쁘고 생태계가 거의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하천이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일정하게 흘려보내주면은 거기에 좋은 생태계도 형성이 되고, 그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경관, 레저 자원, 그런 그 놀이터로서의 역할도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랫동안 좀 계속되어 온 문제인 만큼 해결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문제를 댐을 만들기 전에 미리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제 과거의 우리 기술 수준이나 우리 인식의 수준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었고, 뭐 지금이라도 서로 그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면은 국가적으로도 또는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 이득이 되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와 도암댐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 현주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